네, 안녕하세요. 인더쉐어의 커넥트. 푹고요 돌아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저희가 에어팜이라는 네, 주식에 네,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저 여기서 보면 이제 인구 성장, 음, 그리고 고령화, 그게 이제 결국은 농작물 수요를 증가시킬 거고, 음, 현재 이제 땅도 없고, 음, 물도 부족하고, 음. 거기다가 지구 온난화까지. 이거에 정말 대한 총체적 난국이네요. 네, 그쵸. 솔루션이 음, 요즘 최근에 뭐 음. 채소가 많이 오른다는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핫테크 요즘 네.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땅이 부족한 것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고, 그리고 이제 지구 온난화나 지구의 어떤 이상기온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네, 생산에 좀 차질이 있어서 네, 어, 좀 채소값이 오르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음, 생각에 네, 해당 주식을 골라봤는데 네, 이게 뭐 세계 최대 수직 농장 네, 운영 기업이라고 하네요. 네. 네. 뭐 물론 우리나라에도 뭐 스마트팜이라든지 수직 농장을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만 아마 요런 수직 농장이 앞으로도 전망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런 의미에서 세계 최대의 기업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이 회사는 뭐 아직 나스닥에 상장은 안 됐고요. 상장될 예정입니다. 2분기에 상장이 되는데, 저희가 뭐 올해 초 아니면 작년 말부터 많이 다뤄드렸던 스펙의 형태로 상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에로팜은 실내에서 이제 수직 농장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기술 플랫폼을 이제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 데이비드 로젠버그, 에드 하우드 아니면 마크 오시마 이 세 분이 이제 2004년에 설립을 했고요. 그리고 스프링 밸리 에쿠시션 콥이라는 회사가 가진 이제 스펙을 통해서 어, 올해 2분기에 나스닥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이 에어로팜이라는 그 이름, 저는 처음에는 이게 그냥 약간 쿨한 이름, 아무렇게나 붙인 이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에어로포닉스라는 이 재배 방식의 이제 이름을 이제 갖고 와가지고 이제 만든 회사 이름이더라고요. 이 에어로포닉스를 우리나라 말로 이제 번역을 하면 분무경 재배거든요. 이 말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냥 쉽게 생각해서 분무기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화초에다가 물 주기 위해서 분무기에 물 넣어가지고 뿌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냐면 이제 빛이 통하지 않, 이제 옆에 그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런 이게 그 밑에 뿌리가 이제 그 흙에 심어지지 않고 이런 그 빛이 통하지 않는 공간에 이제 오롯이 이제 노출이 된 상황에서 그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초록색 이렇게 호스 같은 게 보이시죠? 거기를 통해서 이제 뭐 물이랑 어떤 배양액이랑 이런 좋은 성분들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쏴주면서 이제 그 식물을 재배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흙이나 토양이 불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미스트를 통해서 영양분이란 물을 공급을 하는데 어찌됐든 식물을 직접 흙에 심어가지고 물을 주는 것과는 다르게 물 사용이 훨씬 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뿌리 자체가 이제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기 때문에 이제 좀 더 건강한 식물로 자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재배 방식으로 키우게 되면. 그리고 이런 재배 식물 간의 접촉 또는 토양 오염이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이렇게 식물이 병이 드는 그 주된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여튼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농약을 당연히 쓸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살충제라든지 제초제, 살균제를 쓸 필요가 없어서 완전 무농약 재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에어로팜은 앞서 말씀드린 분무경 재배의 특성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이제 더 좋은 점은 이 회사가 2004년 설립해가지고 지금까지 10 몇 년간의 데이터를 다 축적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550종의 그 채소를 재배한 경험이 있어서 그런 관련된 데이터도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 식물 하나하나에 이제 그 쏘아주는 이 LED 빛을 그러니까 조절할 수 있는 기술도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그러니까 축적된 데이터를 이제 가공을 해가지고 좀 더 좋은 재배 방식을 만들기 위한 그 에그 스택 시스템도 이 회사가 구축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통적인 재배 방식하고 이 회사가 이 채소를 재배하는 방식을 비교를 하면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제 보통 일반적인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1년에 한 번 딱 채소를 기를 수가 있었다면은 이 회사에서는 똑같은 작물을 26번 수확을 할 수가 있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390배의 수확량 차이가 생기는 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은 95% 절약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 또 채소 품질이 균일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뭐 어떤 일반 유통업체에 파는데도 상품성도 좋다고 합니다. 또 뭐 이런 하드웨어적인 면을 처음에만 이제 깔아놓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용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생산물은 지금까지 지금 이제 엽채소, 그러니까 잎을 저희가 이제 샐러드에 이제 뭐 드레싱 해가지고 먹는 잎채소들을 주로 키우고 있고요. 지금 미국 동북부에 있는 유통업체들에 많이 이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뭐 홀푸드 마켓, 뭐 샵라이트 아니면 아마존 프레시 이런 데다 실제로 하고 있고 잘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경쟁력은 뭐가 있냐면은 이 회사가 아무래도 업력이 좀 있기 때문에 200여 가지의 뭐 기술도 발명 중에 있고 또 이 중에 뭐 얼마는 이미 특허도 받은 상황이고요. 뭐 그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 아부다비에 이제 R&D 센터를 건설을 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그러니까 축적해왔던 이런 재배기 기술이라든지 아니면은 LED 조명 기술을 이제 향후에 좀 상업화를 해가지고 요거를 또 그냥 단순히 농사를 지어가지고 영업이익을 내는 거에 더해서 이런 기술 같은 것도 파는 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저는 이제 시킹 알파 기사가 없어가지고 아직은 나름의 마켓 리서치를 해봤는데요. 이제 제가 뭐 자료를 찾지 않고 유튜브에서 본 걸로 간단하게 결과를 말씀드리면 지금 이런 수확이 가능한 땅들을 다 모아놓으면 남아메리카 정도 대륙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남아메리카 대륙이 되는 그 땅에서 생산하는 수확량의 70%는 가축에 사실 먹이로 가는데 그 가축을 또 키우기 위한 땅을 다 합치면 또 아프리카 정도 사이즈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땅이 더 있느냐? 없을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이제 뭐 나무를 벨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기술이 무조건 필요할 것이다라는 게 어떤 다양한 유튜브를 보고 제가 이제 느낀 생각이었고요.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2040년까지 약 92명의 사람이 이제 지구에서 사는 거죠. 이 어떤 음식에 대한 소비가 필요한 인구가 이 정도 되는 것이고, 당연히 고령화 때문에 조금 더 가속화될 것 같긴 합니다. 또한 1인당 또 소비되는 그 음식 양도 뭐 크게 크진 않지만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의 증가와 소비량의 증가가 음식에 대한 수요를 급증시키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거에 비해서 지구 온난화는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017년, 그러니까 1975년 때부터는 매년 약 뭐 0.15도에서 0.2도 그 셀시우스 디그리가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2021년 정도에는 더 빠르게 이제 상승할 것 같다라는 게 이제 논문의 얘기였고 여러분들도 뭐 너무 지겹게 들으시겠지만 이산화탄소의 발생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게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할 것이다라는 건 뭐 너무 이제는 당연한 얘기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이상 기온이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갑자기 더웠다, 어느 날은 갑자기 추웠다 이런 이상 기온 현상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발생 빈도수가 늘고 있다라는 것이 저러면 농작물이 제대로 클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결과가 보니까 논문에 따르면 당연히 어떤 뭐 채소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겠지만 지구 온난화 등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생산량이 줄 것이다.
이런 게 너무 자명한 사실인데 연구 결과에도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어떤 그 농작물은 이제 지구가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면서 그 생산량이 느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보시면 뭐 마이너스 30% 46%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감소할 거라는 게 일반적인 논문의 결과였어요. 그래서 지구 온난화가 결국은 수확량을 감소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생산성을 그러니까 땅으로 농작하는 것에 대한 생산성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네. 그리고 물 부족도 굉장히 심한 이슈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진에서 보시면 예를 들면 지금 28% 그러니까 호주가 지금 28% 되는데 이게 뭐냐면 어, 농작 가능한 땅의 28%가 물 부족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는 게 예측인 거예요. 유네스코에. 그래서 뭐 아프리카나 뭐 중동 이런 데 보면 좀 거의 개판이죠. 뭐 100% 이렇게 되는데 네. 향후에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생산량, 그러니까 채소나 농작물 생산량을 감소시킬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일반론입니다. 그래서 에어팜이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당연히 아까 뭐 푸꾸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물 부족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고 땅이 부족한 것도 해결해 줄 수 있고 거기서 생산량까지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 방식으로 농작물을 생산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수요에 맞는 공급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저희의 생각입니다. 되게 빠르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제 이 회사에 대해서 스터디를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엄청 좋겠으나 단기적으로 사람들이 이 음식에 대한 뭐 나름의 뭐 고려나 아니면 조금 안 좋은 그러니까 좀 거부감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처럼 빠르게 뭐 매출 성장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캐펙스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해당 회사가 성장하려면 인프라가 중요한 게 전기료예요. 전기료. 왜냐면 LED 이런 게 전기료가 엄청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LED 기술이 만들어지면서 사실상 효율성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결이 됐다라고 저도 기사에서 봤어요. 근데 어찌됐건 지금 이번에 IPO 스펙에서 받는 IPO 대금을 가지고 시설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생산을 해내야 되는 그런 하드웨어 성격의 회사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가가 막 팍팍 오를 거다 이렇게는 보진 않는데 장기적으로 투자해 놓으면은 언젠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네, 제가 좀 첨언을 하자면은 지금 당장은 이제 그런 그 샐러드에 넣어먹는 엽채소 위주로 이제 생산이 되고 있고 지금 아직까지 수직 그 농장의 기술을 보았을 때 이런 약간 비교적 단순한 형태의 그 식물만 재배가 가능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이 회사를 조금 살펴보시라고 저희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어, 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구가 그 직면해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사안들을 뭐 제 생각에는 뭐 이게 뭐 금방 끝날 것 같지도 않고 저희 생애에 있어서는 계속 일어날 것 같은 일일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어쩔 수 없이 이런 vertical farming, 그러니까 수직 농장 쪽을 더 이렇게 발전시켜 나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면은 지금 이 시점에 최우선 그 선두를 달리고 있는 회사를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저희의 생각인 것입니다. 이번 주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희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종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족구알 땡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